한국 대중음악 앨범 100선 56위, 한국 최고의 옥중 발매 음반, 한국 최고의 랩, 힙합 앨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한국 힙합씬의 가장 높은 위치에 서 있는 이센스의 디 에넥도트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넥도트라는 단어는 일화 또는 개인적인 진술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앨범 커버도 이센스의 일기장처럼 하얀 배경을 보여주며 그 아래쪽에 이센스의 본명, 강민호의 이니셜이 쓰여져 있죠. 그리고 이러한 앨범 제목과 커버에 알맞게 이 작품은 이센스의 개인적인 진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앨범에는 자전적인 앨범들이 많았는데요. 이 이센스의 에넥도트는 제가 소개해드린 그 어떤 다른 자전적인 앨범보다 더 자전적인 그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힙합 아티스트로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느낀 점들을 생생하게 서술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센스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완벽히 전달되죠. 이 앨범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센스의 가사와 그 가사를 랩으로 풀어내는 전달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센스의 가사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랩으로 풀어내는데 그 가사들이 너무나도 생생했고 리스너들에게 잘 와닿았죠. 특히 그의 어린 시절을 서술할 때 이센스가 겪은 분노, 그리고 아버지와의 이야기 등 그의 이야기들을 너무 잘 서술해놨어요.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정말 센스있게 문장의 구조를 바꾸거나 더 흥미로운 단어들 혹은 표현을 사용해서 리스너들로 하여금 듣는 재미도 함께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센스의 목소리에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가사와 알맞게 뱉어대는 이센스의 목소리에는 다양한 감정이 담겨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와 회의감,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느낀 슬픈 감정 등을 완급 조절이 정말 잘된 목소리와 가사로 덤덤하게 뱉어댔죠. 이러한 이야기들과 이센스의 목소리를 들으면 개인적으로 슬픈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센스의 목소리와 랩에 그의 감정이 정말 잘 담겨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랩 스킬과 딕션도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이센스의 랩에 감정이 잘 담겨져 있다고 느꼈다 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정말 잘 담긴 목소리 안에서 딕션이 완벽에 가깝습니다. 모든 가사들이 생생하게 잘 들리고 심지어 그 안에서도 변칙적으로 라임을 배치하면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심심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발음할 때 정말 쫀득하게 랩을 뱉는 이센스 특유의 창법은 정말 좋았습니다. 즉, 사회와 본인을 통찰하는 이센스의 가사와 그것을 뱉는 목소리에 담긴 다양한 감정들, 그리고 이러한 가사들과 감정에 더 집중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랩 스킬까지 이센스의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이는 이센스만의 화법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이센스는 누구보다 어떠한 것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같은 현상이나 사건을 바라보아도 더 깊게 그리고 무섭게 관찰하죠. 이러한 그의 시선을 가사와 랩으로 정말 잘 표현해냈습니다. 그의 통찰력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함께 같이 보시죠. 이센스는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안에서 누구보다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같은 경험이나 누군가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센스는 그것이 옳은지 끊임없이 생각했죠.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의 생각회로는 누구보다 남달랐습니다. 이센스의 사회에 대한 통찰력은 더 커졌으며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모순들을 수도 없이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음악에 담기로 했죠.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의 분노의 감정과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분노까지 음악으로 완벽하게 표현해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며 쉽게 겪을 수 있었던 일들이지만 이센스는 이렇게 같은 것을 경험해도 남들과는 다른 더 폭넓은 생각을 해오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음악에서 매끄럽게 표현해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인 주사위에서는 이센스의 어린 시절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이 트랙에서는 과거의 어린 이센스가 겪었던 일들이 나오며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단지 이센스가 어렸을 때 겪은 일들을 서술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해보게 만듭니다. 돈은 이센스에게 어떤 가치였을까요? 그리고 다 커버린 지금은 그 돈이 이센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요? 이 곡을 들으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에이지라는 트랙에서는 내용이 주사위와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이센스는 그의 가난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센스는 주류 음악과 언더그라운드를 나누는 래퍼들의 행위도 싫어했죠. 예술가도 결국 자본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목소리를 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센스는 지금도 언더그라운드를 운운하는 것을 굉장히 의미 없는 태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가난을 겪지도 못했으면서 가난에 대해 운운하는 많은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와 가난이 죄가 되어버렸던 그의 불우한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교육의 과정에서도 불만을 가진 듯한 모습과 가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센스는 정당하게 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카피캣을 싫어하고 신에서 놀며 겨우 살아남는 실력 없는 래퍼들을 비판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넥스트 레벨이라는 트랙에서는 이센스가 음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트랙은 개인적으로 듣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센스의 스토리텔링이 정말 흥미진진했죠. 자신감 있게 그의 성공 과정을 밝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 앨범을 통해서 이센스의 삶과 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낸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디 애넥도트라는 트랙은 이센스의 스토리텔링 능력이 가장 빛을 발하는 트랙입니다. 이 트랙에서는 이센스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일들, 그와 함께한 추억들을 생생하게 나열하죠. 이 트랙의 가사에 집중하면 눈물을 흘리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스토리텔링이 너무나도 생생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센스가 어떠한 상황을 표현하는 방식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비유적으로 혹은 때로는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우리의 뇌에 그의 가사가 생생히 박히죠. 마지막 트랙인 언노운 벌시스에는 이센스의 허무함이 드러나는 트랙입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달려왔지만 결국 마음속에 구멍을 발견합니다. 너무 힘들게 살았으며 그 결과로 높은 위치에 서는 것에 성공했지만 결국 그에게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하며 이 앨범은 마무리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애넥도트라는 작품이 한국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있는 힙합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힙합이라는 장르가 사실 미국에서 들어왔고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힙합을 하면 그 뿌리에서 못 벗어난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러한 비판들 사이에서 이 애넥도트라는 작품은 이게 한국어로 할 수 있는 제일 멋있는 힙합이야 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한국의 힙합만의 가치를 정말 잘 살린 작품이라는 것이죠. 이센스는 가난이라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것을 증오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의 사람들의 위선적인 태도들도 혐오했죠. 그렇지만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굴복해야 할 수밖에 없는 태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자본에 따라 움직이는 본인이 가장 솔직한 태도라고 말했으며 좋은 작품을 세상에 내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는 그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데에 성공했죠. 그의 행동과 반대되는 유행을 쫓는 무지한 다른 한국의 음악가들을 비난했지만 이렇게 만든 것은 사회라고 비판했으며 그 사회에서 무지하게 살아가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도 돌아보고 나니 결국 채워지는 것은 없었고 이 앨범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음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그의 일화는 막을 내립니다.